자, 반갑습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어, 너무 너무 이른 아침이죠. 어, 일단 어제 뭐 낮 경기랑 해축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결과론적이긴 한데 매번 끝나고 나면 좀 아쉽습니다. 수원FC 뭐 극장골도 아쉽고, 왜냐면 제가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순서대로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노리치 프레스턴인가? 그거는 순서대로 안 가고 이제 앞뒤로 갔었는데, 이번에 그 낮 경기 순서대로 갔으면 원래는 간바 오사카랑 수원 FC가 짝이었고, 김 어디였지? 그 부천이었나? 그 무승부 하나 나온 데 있잖아요. 전남하고 김포였나? 아무튼 그거랑 이제 FC 서울인데, 뭔가 간바 오사카도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엔 수원 FC랑 그 이제 앞뒤로 이제 결국엔 섞어 가게 됐는데, 결과가 극장골로 이제 그렇게 나버렸고, 해축도 어제 보면은 브라이튼이 어쨌든 승무패에 포함된 거를 너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나머지 경기들은 이제 다 그냥 승부식에만 포함된 경기라서 그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레스터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 어차피 스트라스가 비겼기 때문에 그 브로미치랑 고민했던 루턴타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또 언어보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조합입니다. 원래 이제 6개를 봤었던 언어보 조합이 3.5를 데려가느냐, 아니면 제가 이제 언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언더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제 노팅엄이나 그 아스널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왜냐면 아스널 일정도 그렇고 노팅엄이나 이제 에버튼이 워낙 최근 페이스가 언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더 밀어붙여서 언오버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3.5라도 뭔가 오버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결국 모나코가 한 골 차로 이제 오버가 안 나는 바람에, 예, 미넨도 난 당연히 언더 날 줄 알았는데 후반에 4골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쉽게 되었다. 뭐 마에는 어차피 물 건너갔고, 그나마 이제 제가 지금 아직도 잠을 안 잤거든요. 잠을 안 잔 이유는 그 브레다 경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거라도 이제 적중을 해야 되는 경기였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퀸즈가 비겨줬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경기 뭐 진작에 브라이튼이 맞았으면은 뭐 다른 경기도 유심히 봤을 텐데, 바르샤랑 유베는 특히 바르샤가 좀 힘겹게 이기긴 했더라고요, 스코어상으로. 그래서 여러모로 아쉽다. 그래도 결국엔 브레다가 비겼기 때문에 어제 낮 경기도 포항이랑 후쿠오카가 역전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요새 패턴이 뭐냐면, 뭐 많은 조합을 가든 적게 가든 뭔가 하나는 그래도 계속 그 적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잠시만요. 금방 다시 마이크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예. 마이크를 다시 켰고요. 마저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어디선가는 하나씩 적중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고배당이 적중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축 8시부터 구매가 가능하죠. 어차피 소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미축 가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고 낮 경기도 무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저녁 방송 후에 뭐 조합을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저녁 방송 전에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녁 방송이 조금 늦어지면 아마 한 6, 7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늦어지게 되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50분 남았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C 윤화 잠깐만요. 이게 미축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자 DC 유나이티드하고 이제 신시내티의 경기인데 일단 흐름은 신시내티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 연승 중이고 애틀랜타전까지 하면 3경기 무패이긴 하지만 DC 유나이티드가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홈에서 3경기 무패였기도 하고 4연패까지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지금 순위가 높은 콜럼버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2의 스코어였죠. 그래서 뭔가 신시내티의 3연승은 보이지 않고 신시내티가 내슈빌전도 결국은 역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샬럿이나 필라델피아전의 성적을 보면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흐름이 좋은 건 맞긴 하지만 그래서 요 경기 DC 승부 봅니다. 원래라면은 흐름대로 가면 프렘 봐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저는 DC 승부 봐요. 그리고 CF 몬트리올 샬럿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축은 되게 짧게 갈 거예요.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낮 경기까지 이어갈 거기 때문에 자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홈에서 단 한 경기도 안 했죠. 그리고 다 원정 경기인데 원정에서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샬롯도 홈에서는 지금 4승 무패일 거예요. 근데 원정에서는 얘네도 아직 승리가 없어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에서 첫 경기이기도 하고 이제 한번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모두 원정 경기이긴 했지만 샬롯도 원정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무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승무 봅니다. 승무. 요것도 원래 프레임 가는 게 정상이긴 한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뉴욕시티하고 필라델피아. 요거는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뭐 승리가 많았던 건 아닌데 초반에 비해서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 원정에서도 한 골 차였고 지난 올랜도전도 0대0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가 최근에 연패긴 하지만 애틀랜타전 좀 아쉽게 졌거든요. 아마 3대1 스코어까지 봤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자책골과 함께 그 내리 3골 내줘가지고 4대3으로 역전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최근에 미네소타전도 결국엔 이제 한 골을 넣었지만 졌기 때문에 연패 중이라 3연패의 그림은 안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홈에서 뭐 연승도 했었고 그리고 그 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땐 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무 봅니다. 무. 오늘 분석해 보니까 미축은 지난주보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밴쿠버하고 오스틴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오스틴이 최근에 3연승도 했었고 지난 포틀랜드전까지 하면 3승 1무. 그러니까 오스틴의 특징이 오버가 거의 없어요. 지더라도 한 골만 내줬던 경기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2실점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2골 넣어서 오버너 그 나왔던 경기가 한 경기 있는데, 뭐 밴쿠버는 하필 또 이제 컵 대회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오스틴보다 타이트합니다. 다만 이제 홈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밴쿠버도 뭐 시카고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 그 전에 홈 성적도 나름 괜찮고 해서 요것도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원래는 뭐 오스틴이 흐름 자체가 더 좋고, 밴쿠버가 이제 하필 또 컵 대회 일정이 홈이 아니고 원정이었기 때문에 오스틴 프렌을 가는 게 맞지만, 뭐 그렇다고 이게 언오버가 있으면 언더를 가겠는데, 미축은 어떤 건 언오버가 있고 어떤 건 언오버가 없습니다. 아예 안 줄 거면 다 안 주든가, 줄 거면 다 주든가. 참 이게 참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결국엔 저는 무승부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 보는 입장에선 프렌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두 가지 경우를 다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무. 자, FC 댈러스부터는 그냥 갈게요. 자, FC 댈러스하고 시애틀인데, 뭐 FC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 무패.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홈에서 성적이 안 좋았지만 시애틀이 생각보다 원정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얘네도 홈에서는 패배가 없긴 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상대로 뭐 다득점도 하고 그랬는데, 원정에서 신생팀 샌디에이고한테도 0대3, 세인트루이스 0대1, 솔트레이크 0대2. 그러니까 그 세너스 상대로 한 골 넣은 것 빼고는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이것도 FC 댈러스 승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슈빌하고 레알 솔트레이크. 이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 패턴을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떨 땐 원정에서 이기고, 또 이번엔 또 홈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뭐 원정에서 연승을 했다든가 홈에서 연승을 했던 그런 그 상황은 없고, 그냥 무승부 없이 오로지 승패로만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틀린 내슈빌 승 때문에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슈빌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제 신시내티한테 역전당하면서 그 전에 성적이 홈에서 무실점이었습니다. 뭐 3골, 2골도 넣었었고, 그리고 3연승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길 것 같았는데, 지난번 샬럿전도 선제골을 넣고 역전을 당했고, 그래서 2경기 다 역전패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역전패 안 당하지 않을까. 3연패의 그림은 안 보이고, 솔트레이크도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슈빌 승을 더 보겠다. 내슈빌 승. 자, 그 다음 콜로라도하고 샌디에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라도도 보면은 뭐 홈에서 승률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뭐 포틀랜드전 무득점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 밴쿠버 원정에서도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득점력이 좋았지만 최근에는 초반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무패입니다. 다만 이제 원정에서 최근 오스틴전을 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2승 1패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딱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뭐 콜로라도가 홈인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텐데, 요거는 샌디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샌디가 무득점 한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홈에서. 그래서 득점을 한다는 가정하에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 갤럭시하고 휴스턴. 자, LA 갤럭시 같은 경우 이게 일정도 빡세고 성적도 안 좋습니다. 지금 컵 대회 포함해서 6경기 무승입니다. 3무 3패. 더군다나 이제 원정 가서 또 2대3으로 지고 왔기 때문에 흐름도 안 좋고, 또 리그에서는 또 얘네가 리그 컵 대회만 이기고 리그 아마 승이 없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선 그나마 2번 비겼지만 홈에선 전패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리그로 치면은 몇 경기죠? 7경기니까 2무 5패. 거기다 이제 원정까지 갔다 왔고 컵대회. 그에 반면에 휴스턴은 지난번 로스앤젤레스 잡고 일정도 더 타이트하지 않고 당연히 휴스턴이 좋아 보이죠. 근데 휴스턴도 원정 보면은 뭐 홈도 홈인데 지난 2경기 이제 득점이 없기도 했었고 포틀랜드전 3실점을 하면 휴스턴 원정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도 갤럭시 홈인데 지난 올랜도전 역전패도 아쉽고 이겨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LA 갤럭시 승을 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굳이 얘기 안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거의 크게 그러니까 막 아주 특이사항이 크게 없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새벽에 봐서 제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어느 한쪽이 너무 엄청나게 빠진다던가 그런 걸 아까 보면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거고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상성도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어차피 이게 오늘 미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로스앤젤레스하고 세너우스 마지막 경기죠. 이게 배당이 좀 낮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인터 마이애미 원정 가서 지고 왔거든요. 컵 대회. 그리고 최근 휴스턴 원정도 졌기 때문에 컵 대회는 인터 마이애미를 홈에서 잡긴 했어요. 그래서 컵 대회는 홈에서 다 이기긴 했는데 리그는 오스틴한테도 졌고 샌디에이고전, 휴스턴까지 최근 4경기 중 3패. 물론 그 전에 미네소타나 뉴욕시티 상대로 출발이 좋긴 했습니다. 최근에 시애틀 원정도 5실점도 했었고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세너우스도 뭐 3연패도 했던 팀이고 샬럿한테 4실점도 했었고 지난 DC 유나이티드전 6득점이 너무 좀 임팩트가 있긴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득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걸려서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순서상 뭐 시간대는 LA 갤럭시하고 같지만 그래서 뭔가 로스앤젤레스 승 보고 싶은데 배당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요거는 승무 사이드 보면서 그냥 건너뛰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아마 지금 배당이 8시 되면 바뀔 수도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소하게 가는 거 8시 땡 하면 뭐 배트맨으로 구매를 해야죠. 보다가 구매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축은 이게 끝이다. 잠시만요. 바로 이제 낮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 방송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미축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튜브에 올려도 미축은 못 갈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또 미축 따로 끊어서 올리자니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실 분들만 아니면 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같이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잠시만. 하다가 8시 되면은 잠시 스톱을 하도록 할게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K리그하고 이게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라 그래도 잠시만요.
자, 마치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다하고 우라와. 마치다가 지금 5승 2무인가? 7경기 무패죠. 원정에서는 확실히 좋습니다. 원정 단 1패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컵 대회를 그 고 원정을 갔다 왔고 우라와는 따로 컵 대회를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여유 있긴 해요. 다만 이제 우라와가 이제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고 두 번은 비겼지만 최근 후쿠오카 원정도 지고 그래서 흐름도 마치다가 좋고 홈이라서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으나 원정을 갔다 왔다는 점 그리고 마치다도 원정 무패지 홈에서는 두 번이나 졌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라와도 쉽게 볼 팀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왜냐면 원정에서 4번을 비겼기 때문에 아직 승리가 없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 봅니다. 무.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어제 경기들이 오늘 경기들에 비해서 훨씬 좋았다. 왜냐? 어제는 프렘 봤던 경기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도쿄 베르디는 잘 피해 갔는데 성남을 못 데려간 게 아쉽고 산푸이로 승만 어떻게 좀 잘 걸러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지만 뭐 미토라든가 아니면 뭐 오클랜드 FC 그리고 뭐 후쿠오카 교토산과 포항 뭐 잘 골라갔고 셀에서도 승부를 봤었기 때문에 무승부만 순서대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별로지만 그래도 가긴 가야 되니까 좀 잘 골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가타하고 요코 FC. 니가타도 지금 순위가 아마 니가타가 꼴찌일 거예요. 지금 보면은 득점은 요코 FC보다 좋은데 실점이 좀 더 많습니다. 다만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꼴찌하고 지금 6단계 정도 차이 나죠. 14위니까.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꼴찌라고 해서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뭐 밑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3무 1패예요. 니가타가. 그리고 요코 FC는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고. 그래서 그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FC는 이제 아직 컵 대회 일정이 뒤에 있고 니가타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도 요코하마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아직 홈에서 1승이 없지만 그래도 3번을 비겼고 요코하마 FC도 일정 부분이나 그동안 졌던 경기들 보면 한 골차 대부분 다 언더였어요. 언더 오버 경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묻짚고 넘어간다. 그리고 아키타 오미야 이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굳이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오미야가 뭐 순위가 높긴 한데 최근에 이제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경기 도야마하고 야마구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야마 같은 경우 3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나름 성적이 괜찮아요. 홈 성적이. 그 베갈타 센다이한테 한 번밖에 안 줬고 컵 대회에서는 제프도 잡았고 그리고 주빌로 이아타나 반포레고 상대로도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겼던 그 3경기 모두 최소 2골 이상 넣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그래도 도야마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야마구치가 하필 컵 대회를 갔다 왔어요. 뭐 다행히 홈이긴 하지만 연장에 승부차이까지 갔거든요. 그럼 뭐 체력적인 이슈가 있겠죠, 당연히 도야마보다는. 근데 그동안 그 해왔던 경기들 보면은 대부분 한 골차예요, 한 골차. 언더도 좀 많고. 그래서 아무리 도야마가 홈 성적이 좋고 그래도 뭔가 야마구치가 쉽게 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원정 전패긴 합니다. 리그로 보면은. 근데 다 한 골 차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보겠다. 이거 이미 조합을 보낸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무승부를 고민하던 그 경기들이 있거든요. 오늘 무승부를 몇 개를 봤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빼고 이제 갔는데 도야마가 지금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오히려 홈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최근에 이제 두 경기 득점이 없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컵 대회를 건너뛰면 리그로만 보면 4경기 연속이거든요. 득점이 없는 게. 아마 그래서 무승부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중간에 컵 대회가 껴있다 보니까 3경기 연속으로 보면 또 다득점 중이라 뭔가 도야마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처음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이미 손을 떠났기 때문에. 자, 후지에다하고 제프. 뭐 제프가 1위죠. 하지만 지금 원정 연패, 컵대회 포함. 리그는 딱 한 번 졌습니다. 그리고 득점력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아요. 근데 후지에다가 뭐 제프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최근에 홈에서 4연승 중입니다. 그 전에 오이타 반포레고 이마바리 원정에서도 3번 연속 비겼고, 물론 최근 원정 연패 중이긴 합니다만은 한때 5경기 무패도 했었고, 그리고 제프가 뭐 득점력도 좋고 성적도 좋긴 한데 실점이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점 보면은 그 초반 2경기 빼고는 모든 경기에 실점 중입니다. 지금 7경기 연속. 뭐 그거 생각했을 때는 요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원정이고 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바렌나하고 사간도스인데 요거는 이 바렌나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사간도스가 뭐 컵대회도 안 하고 뭐 일정도 더 여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홈보다는 원정이 좀 안 좋긴 해요. 홈에서는 3연승도 하고, 왜냐면 리그 초반에 이제 3연패 하면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구마모토 원정도 결국엔 골을 넣었는데, 이제 사간도스의 문제는 뭐냐? 득점이 1득 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그 3연승 할 때도 다 1대0으로 이겼어요. 1대0으로. 그에 반면에 이제 바렌나는 그 지난번 쇼난전 이제 컵대회 지긴 했지만 그거 빼면은 리그로만 보면은 4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4경기 2무 2패이기 때문에 그 중에 3경기가 원정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얘네도 홈하고 원정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컵대회도 하고 연장까지 갔지만 그래도 뭔가 사간도스보다는 바렌나가 좀 더 좋아 보여서 바렌나 승무로 봅니다. 지금 바렌나가 배당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바렌나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이타하고 도쿠시마. 자, 오이타하고 도쿠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컵 대회 제외하면은 홈에서 아직 패배가 없긴 합니다. 연속 3연속 무승부라서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 오미야 그리고 에이메 원정까지 하면은 최근 5경기 1승 3무로 무패 중이다. 그리고 도쿠시마는 컵 대회도 갔다 왔고 최근, 그리고 삿포로 원정. 그래서 이게 그 도쿠시마가 언더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언오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흐름이 그래도 무패 흐름인 오이타 프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쿠시마가 뭐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하는 게 아닌데 원정 갔다 온 점도 그렇고 원정에서 득점력이 첫 경기 빼고는 무득점 경기도 많기 때문에 지금 3연속 무득점이거든요. 컵대회 제외하면. 그래서 이것도 비길 가능성이 높은데 오이타가 프렘 받았기 때문에 프렘 봅니다. 그 다음 강원하고 광주.
광주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 광주가 이 정도까지 성적이 좋은 줄 몰랐는데 한 번밖에 안 졌더라고요. 어, 그것도 포항한테. 그때 좀 어수선한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1패밖에 없고 또 은근히 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연승 중이기도 하지만 아직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3무예요, 3무. 그리고 강원은 3연패 중입니다. 어, 뭐 리그 초반에는 뭐 역전도 하고 뭐 이 전북 원정도 잡고 좋았는데 최근 3경기 3연패 할 동안 단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광주가 프렌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배당은 강원 쪽으로 빠지는데 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어, 최근에 광주가 어쨌든 음, 흐름 자체가 좋아서 프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연패면 이제 4연패는 안 하겠지. 뭐 그 생각도 했는데 득점이 없어요, 득점이. 그래서 뭐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프렌이 더 좋아 보여서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예. 그 다음 인천하고 충북 청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경기인가요, 이게? 16경기죠. 16경기니까. 여기다 프렌, 광주 프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충북 청주. 이게 참 고민이 많았던 경기인데, 배당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충북 청주가 원정에서 못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4연패거든요. 실점도 뭐 없는 게 아니고. 뭐 김포 한번 이겼지, 뭐 성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뭐 인천은 성남한테 딱 한 경기밖에 안 졌고 최근에 보면은 실점도 적고 그래서 인천을 볼 수밖에 없는데 배당이 너무 빠져가지고 아마 나 때면 더 빠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인천 승 봅니다. 이게 뺄까 말까 했는데 나머지 뭐 마땅히 갈 게 없어서 그래도 이건 인천 승 보고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인천도 홈에서 이제 뭐 컵대회 빼면은 뭐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충북 청주가 아예 골이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선제골 넣으면은 뭐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인천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승 보고 그 다음에 이와타하고 구마모토 이제 2시 경기가 끝났거든요. 여기까지가 2시 경기입니다. 2시. 이와타부터는 3시 경기라 일부러 나눴습니다. 그 와중에 잠깐만 타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까지 배당이 변경되려나? 잠깐만요. 그냥 8시 반까지 8시 반 전에 끝내고 그때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저 미축 같은 경우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끊어지니까.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타하고 구마모토인데 자,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홈 성적이 꽤 좋더라고요. 지금 4연승 뭐 컵대회 포함하면 5연승 최근에 뭐 5승 1무 뭐 원정에서도 최근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홈에서는 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마모토가 이제 뭐 컵대회도 일정이 좀 더 빠른 게 아니고 아예 그 미토한테 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아주 좀 여유가 있죠. 이와타보다는. 근데 최근에 어쨌든 홈에서 그 2경기 연속 무패를 했기 때문에 리그로만 보면은 최근 5경기 중 1경기밖에 안 졌더라고요. 3경기 2승 1무고. 그래서 흐름이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 이와타가 워낙 이제 홈에서 무도 없이 다 이겼다 보니까 근데 다 모든 경기가 다 한 골 차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요건 이와타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뭐 구마모토도 최근에 나름 성적이 뭐 초반에 비해 조금 괜찮긴 하지만 이와타 호민점을 감안하면은 이와타 승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타 승 보고, 자 그다음 이제 호주 웨스턴 시드니하고 웨스턴 유나이티드. 이거는 보니까 둘 다 거의 박빙이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무를 가야 되거든요. 이게 웨스턴 시드니가 지금 보면은 5승 3무 8경기 무패, 그리고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5경기 5연승 중입니다. 중간에 한번 오클랜드 FC한테 졌는데 그거 빼면은 10경기 중에 딱 한 번 졌습니다. 7승 2무 1패. 그러니까 웨스턴 시드니만큼 연승이 무패 흐름이 긴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패가 더 거의 엇비슷하긴 해요. 엇비슷하긴 한데, 이 5연승 할 때 득점력 보면은 2골 넣은 경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골이 최하골입니다. 많을 땐 6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3.5 기준 다 오버입니다. 오버. 그 전에도 2대2도 많았고, 그러니까 3.5 기준 적용하더라도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도 뭐 둘 다 그 득점력은 비슷해요. 웨스턴 시드니가 실점이 좀 더 많은데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정 성적이 1위예요. 1위. 그래서 둘 다 득점력도 좋고, 웨스턴 시드니도 최근에 이길 때 홈에서 4대2 4대1, 그리고 오클랜드 FC 원정에서도 비겼던 웨스턴 시드니이기 때문에 뭐 둘이 지금 흐름 봐서는 비길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무승부 가는 것보다는 오버 가는 게 더 좋아 보여서 오버를 택했습니다. 원래라면은 프렘 받은 웨스턴 유나이티드를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원정 1위기도 하고. 근데 이게 득점도 많은데 실점이 꾸준하다 보니까 어느 팀이 이겨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오버 본다. 무도 가능하고 뭐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호축을 건너뛰었잖아요. 애매하다 해서 2경기 다 오버가 떴더라고요. 근데 이건 애초에 볼 때 오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에이메하고 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메 꼴찌입니다. 꼴찌. 지금 홈에서 6연패입니다. 컵대회 포함. 반포레고는 최근 컵대회를 다녀오긴 했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지금 리그 연승, 컵대회 포함 3연승, 그리고 원정에서 질 때도 막 무기력하게 졌다기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득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하다 보니까 에이메보다는 확실히 반포레 교구가 좀 더 좋지 않나 했는데, 이게 제가 프렌을 체크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냥 이 경기 그냥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너뛰고 전북 제주로 갈게요. 자, 전북이 제주 상대로 상성에서 많이 괜찮더라고요. 최근 4연승 중이기도 하고, 홈에서 제주한테 거의 잘 안 졌습니다. 거의 30경기 했는데 한 3번밖에 안 졌더라고요. 그만큼 상성에서 전북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또 리그에서도 최근 대전 원정도 잡고, 홈에서 포항전 뭐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3경기 무패 중이고, 그래서 제주가 이 홈에서 가끔씩 뭐 지난번 오랜만에 수원 FC를 잡긴 했지만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고, 제주가 지금 원정 3경기 무득점입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없다 보니까 제주를 섣불리 갈 수가 없어요. 뭐 제주가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상성도 그렇고 요새 전북의 이제 득점력도 그렇고 해서 이게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홈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전북 승 봅니다. 요 경기. 넘어갈게요. 자, 대구 울산. 자, 요 경기가 개인적으로 패스를 했습니다. 왜냐? 어려워요. 제가 볼 땐. 울산도 최근에 2무 2패. 예. 특히 원정에서의 울산 득점력, 그러니까 울산이 거의 대부분 언더였더라고요.
뭐 본인들이 두 골 넣은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포항 원정도 득점이 없었고 최근 4경기 중에 2경기가 득점이 없었고 특히 대구는 더 안 좋죠. 지금 5연패 중이라서 6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 연승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뭐 광주 원정, 김천 상무 원정, 서울 원정, 홈에서 뭐 안양, 그리고 뭐 대전까지. 그래서 이게 대구 홈이라서 연패를 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울산도 안 좋고 대구도 안 좋아서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산하고 이랜드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다들 부지런하시네요. 자, 부산하고 이랜드는 고민이 많았던 경기 중에 하나예요. 이 경기. 아까 이제 무승부 좀 고민이 많았다고 한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거를 끼워 넣느냐 마느냐. 시간대가 워낙 다르기도 하고 아까 뭐 도야마가 조금 애매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부산이 전남한테 지면서 지금 리그 2경기 그리고 컵대회 포함 3경기 1무 2패입니다. 그렇다고 부산이 득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리그 성적으로 보면은 3경기 무패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홈이잖아요. 홈에서 지금 부산이 총 4경기를 했거든요. 1승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경기가 다 이제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의 이제 홈 성적을 보시면 그 2득점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3경기가 득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랜드의 특징은 리그는 원정 1경기 인천전밖에 없습니다. 0대1로 졌던 경기. 그리고 수원 삼성은 이제 컵대회이기 때문에 나머지 홈 경기가 압도적으로 줘요. 압도적으로. 천안, 부천, 수원까지 이제 3경기에 10골입니다. 물론 부천, 수원은 이제 2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2골씩 홈에서 워낙 득점이 좋은데 원정에 대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이 그래도 홈인데 뭐 무득점 경기가 3경기나 있긴 하지만 뭔가 연패를 당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랜드도 홈에서 득점력이 좋긴 한데 원정은 아직 득점력이 뭐 컵대회도 그렇고 인천전도 생각하면은 홈에 비해서는 아직 그 정도의 득점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승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본 바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제는 그래도 프렌이면은 미토 프렌도 굉장히 좋았고 배당이 계속 바뀌고 막혔잖아요. 그리고 뭐 성남 프렌도 못 데려가긴 했지만 좋았고 뭐 오크레프시도 1순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무승부도 뭐 수원 FC나 FC 서울도 다 괜찮아 보였고 그래서 이제 간바 오사카나 이런 걸 다 쳐냈던 거고 한데 오늘은 무승부도 보긴 하지만 어제만큼 좋아 보이진 않고 프렌도 어제 미토나 오클레프시만큼 좋아 보이는 프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조합을 다 짰지만 어제보다는 막 그렇게 그런 그 조합을 짤 때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길 것 같다. 그냥 단순히 이길 것 같다가 아니고 진짜 좋아 보이면서 이길 것 같은 경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낮 경기는 좀 참고하실 분들 좀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천안시티하고 안산그리너스인데 요 경기는 이 안산그리너스가 천안시티하고 성적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둘 다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안산은 아직 1승이 없고 유일하게 천안은 해봤자 1승만 한 거라서 승점이 2점 차입니다. 득실도 비슷하고 그리고 천안이 지금 2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무득점이거든요. 아무리 홈이긴 하지만 안산이
지난번 성남 원정에서 0대1로 졌는데 부천까지 하면은 뭐 연패죠. 근데 두 경기밖에 없었고 뭔가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천안도 사실 충남 이긴 거 말고는 뭐 컵대회 빼면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천안의 특징이 뭐냐면 그 충남 아산전 이겼던 경기 빼면은 나머지 세 경기에서 전부 다 퇴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퇴장의 변수도 있긴 했지만 요거는 뭔가 승패가 잘 안 보였다. 그래서 천안도 최근 두 경기 무득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안이 두 골 넣었던 경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산도 그 홈에서 3점을 냈던 두 경기 빼고는 원정이기 때문에 언더를 봤습니다. 그래서 천안시티하고 안산은 언더를 봤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축부터 이제 낮 경기까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저번 주보다 미축이 뭐 프렌이라든가 뭐 저저번 주였나? 아무튼 이번 주는 좀 애매한 게 더 많았고 낮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경기는 어제하고 비교하자면 뭔가 확실하게 뭐 무승부가 보이는 게 아주 좋다는 건 없는데 다 애매해가지고 어제는 확실한 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 쳐내가지고 무승부 조합을 한 조합만 데려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애매해가지고 뭘 데려가도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낮 경기 조합을 몇 개 좀 가져가긴 했거든요. 미축까지 하면은 조합이 은근히 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 번에 가려다 보니까 보통 나눠서 가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같이 가려다 보니 뭔가 많아 보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제 해축이 좀 아쉽게 되어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저 브레다 경기는 결과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아직까지 있는 상태다 해서 그거 계속 이제 스코어를 기다리는 김에 보고 있는 김에 분석을 미리 해버렸다. 낮에 일정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빨리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해축을 너무 이제 대충 했기 때문에 대충 했다는 거는 거의 뭐 제가 보통 이제 주말에 해축 분석 방송을 하면은 뭐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까지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안 해도 될 경기 해서 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뭐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한데 어제는 한 15분도 안 걸렸어요. 왜냐? 뭐 조합을 다 보내고 9시 넘어서 왔기 때문에 시간상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처럼 짧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해축. 이따 한 6시에서 7시쯤 와서 못해도 30분 이상은 하지 않을까. 뭐 길면 1시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해축이 적고 어제 승무패 중복되는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제일 오래 걸려요. 오래. 그래서 이따가 해축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일단은 다시 보기를 좀 끊어드릴게요. 다시 보기를 끊어드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